저는 저희 아멘아바트 대학교에서 특히 무형유산 관리 과정에서 어떤 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또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띄워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발표의 제목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의 무형유산 교육입니다. 사실 우리가 100년 전에도 이런 비슷한 팬데믹 사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100년이라고 하면은 너무나 긴 세월이기 때문에 우리 다 이제 잊었고,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아마 그 100년 전의 팬데믹 상황에 대해서 이제 교육법에 많이 담고 있지 않으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형유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유산 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트센터 그 유네스코에 계신 이제 많은 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유산 관리 교육에 있어서 교육을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그 유네스코에서 방점을 찍고 있는 ESD라고 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에 많은 논의를 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을 통해서 2030년 지속 가능 발전 목표들을 다 달성을 하는데 하나의 매개로 사용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유산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 유산 관리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나 무형유산을 통해서 미래의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ESD라고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에는 당연히 무형유산만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중요한 점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교육이 하나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ESD를 통해서 우리가 기존의 교육법을 다시 생각을 해보고 신규 어떤 새로운 도전 과제를 또 직면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적응을 해 나가고 그런 변화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다시 교육을 시킨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형유산이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이게 당연히 교육 과정에 포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전문 과정뿐만 아니라 어떤 전공뿐만이 아니라 일반 교육 과정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코로나19 사태에 우리가 접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마 다 비슷한 점들을 느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 관리는 지난 한 수십 년 동안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 왔습니다만, 팬데믹과도 같이 이제 코로나19과도 같은 팬데믹은 사실 우리가 재난 관리를 얘기할 때 팬데믹은 그렇게까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팬데믹을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이게 사실 왜냐하면 1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기타 다른 뭐 에볼라 발생했긴 했지만 이것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코로나19 사태만큼의 그런 여파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 지구적인 어떤 도전 과제를 직면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잘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점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향후 무형유산 관리 교육에 있어서 이 팬데믹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그 석사 과정이 있습니다. 아멘아바트 대학의 그 유산 관리 석사 과정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디테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셋째 주에 인도에서도 전국 봉쇄령이 내려졌었는데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저희가 세미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는데, 원래 이제 사실 다음 달에도 새로운 세미나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현장 몰입이 있습니다. 현장 몰입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제가 공동체에 직접 가서 이제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정말 현장에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가상으로 우리는 그냥 강의실에서 접속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장 몰입형 교육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원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여기 실습입니다. 실습도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이 교육 과정의 일부분인데요. 이것도 사실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형태로 바꿔 나가야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점이 저희 사회 책임인데요. 사회 책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공동체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적인 그 수업들이 제대로 우리가 수행을 할 수가 없는 점에 있습니다. 지난 학기부터도 저희가 계속 온라인 강의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대부분의 수업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올렸었는데
어떤 수업들은 특히 하나의 약간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수업 같은 경우는 제가 가상으로 하기가 힘든 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그 교육법에 있어서는 지금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실 수 있겠지만 이러한 중요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참가자들이 있고 전문가 또 공동체와 교강사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 다차원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고 서로 이렇게 그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대학에서는 당연히 이제 강의실에서 하는 교육이 가장 일반적이긴 하지만 저희는 사실 현장 기반한 그 교육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는 변화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것, 학습하는 것이 공동체에 다시 기여가 되고 돌려지고 그리고 나중에 미래에 가서 유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이런 현장 몰입형 교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희 아메다바드 대학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하나의 예시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학기에 발생한 것이었는데 이게 어떤 하나의 강의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현장에 갔을 때 이제 교육을 했던 당시에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농촌 마을에 갔던 것인데요. 여기서 오가닉, 유기농 농법을 사용을 하시는 이제 농촌 마을에 이 농민분들과 같이 앉아서 이제 학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공동체에 가서 학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음악을 하시는 분들, 이런 예술가 분들, 혹은 이제 양성평등 이슈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희가 활동가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현장을 직접 가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 것이죠. 이런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가 그만큼 너무나 저희 교육법에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교강사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원래 이제 대학의 교강사 분들은 자기만의 어떤 학부 그리고 전공에 소속만 돼 있는 것인데 저희는 다 학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당연히 있고요. 이게 저희 교육의 핵심이었는데 이런 맥락적인 그 교육을 제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학생들은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고 존중을 많이 하고 공동체는 굉장히 환영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협동적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멘토가 될 수 있는 교강사 분들이 함께 만날 수가 없는 실정인 것인데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다 온라인으로 가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또 생각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그러면 한번 만나보자. 교강사끼리라도 한번 만나고 이제 뭐 졸업생들을 같이 만나서 한 자리에 모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계속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회의를 한번 가졌습니다. 원래 이것은 이제 친목 도모하는 차원에서 회의를 했었는데 오히려 나중에 가서는 제가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아래쪽 슬라이드 부분에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때 우리가 방문 드렸던 공동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시냐? 그 공동체에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계십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농산물을 판매하고 계시나요? 그 다른 마을은 어떻게 이동을 하고 계시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세대 간의 전승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런 질문을 서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서로 던지면서 우리가 사실 다른 수업들은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런 현장 중심적인 교육도 온라인으로 정말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일화를 전해 듣고 수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철학적인 수업인데 저희 지식 파트너인 공동체 분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얘기를 할 수 없고 그리고 이런 대면식으로 대화를 한다거나 교육을 할 수가 없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학생들이 또 졸업생들도 디지털 수업에서 더 넘어가서 또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디지털로나마 웨비나 형태로 이때 처음에 회의를 한번 가지고 이후에 계속 웨비나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5월 30일에도 있었고 5월 둘째 주, 셋째 주에도 있었고 아마 이제 차주에도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다른 연행자분들을 직접 모시기로 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하나의 그 웨비나를 강조해서 그 예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명의 저희 학교 졸업생 분들이 조직을 하신 건데요. 과거 예전에 저희가 현장으로 가서 배웠던 공동체 분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이 하나의 마을에서의 분을 모시고 또 다른 마을 한 3곳 마을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모셨습니다. 한 분은 마을 추장이었고요. 다른 분은 민속 예술학자,
또 다른 분들은 연행자였습니다.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1시간 반가량에 거쳐서 웨비나를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분들의 삶이, 공동체 이런 분들은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저희만큼이나 당연히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니즈라든지 그런 그분들이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원래 이분들의 삶은 그 도심에서의 삶과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래서 이제 굉장히 우리와는 또 다른 결을 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이분들이 굉장히 창의적이십니다. 그래서 창의적으로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발견을 했고, 그리고 기존의 이제 전통을 유지를 하는 방법을 잃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서로 도울 수 있는 법들을 했던 것입니다. 일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농촌 마을에서의 수학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 수학을 가지고 굉장히 좋아하시다가 나중에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굉장히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으로 코로나19 다음에 만약에 뉴 노멀이 정말 도래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방법들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지, 우리가 이런 사례들의 기술을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도 디지털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공동체 분들이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도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공동체로부터 배울 점들이 너무나 많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너무나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코로나19가 우리 모두에게 닥쳐왔긴 하지만 마을마다 이게 서로 다르게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정말 생계가 어려워졌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되게 탄력적으로 복원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를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학생들도, 졸업생들도 이제 본인들의 생계가 걱정되고 있는데 이런 뉴 노멀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서로 굉장히 고민을 나누고 질문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도 저희가 유산 학습 연구소라는 것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희 공동체로 나아가서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교육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점들을 지원해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의 차원에서 2년 전에 연구소를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 분들에게 새로운 기법들을 저희가 전수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의 훈련을 통해서 이런 기초적인 어떤 기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기록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저희가 지식을 같이 공유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동체 분들도 같이 가서 이 지식에 대해서 기록화를 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가 지원해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동체와 이런 고등교육기관들의 새로운 협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만큼 우리 교육법도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제 개인적인 어떤 사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무형유산을 저희 주류 교육과정에 편입을 하고, 그리고 유산 관리를 특히 저희 사회에 있어서 유의미하게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또 온라인은 사실 모든 것을 다 대체를 할 수는 없긴 하지만 이건 지금 이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적응을 했고요. 저희 대학교 같은 경우도 거의 하루 이틀 만에 모든 수업들을 다 온라인으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민첩하게 사람들이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마을, 이런 공동체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빠르게 적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온라인 기술이 다 대체를 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지만 이게 뉴 노멀이기 때문에 하나의 새로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타협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 교육과정에 있어서 더 많은 권한을 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일을 하는 공동체에도 더 많은 권한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보유자분들, 전승자분들에게도 더 많은 권한을 드려서 그분들이 우리와 동등하게 권한을 가지고 같이 일을 하고 그분들이 이제 지식을 전파하고 이제 마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도외시되지 않도록, 뉴 노멀 시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저희 교육 과정에 있어서 큰 포커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 과정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이 접근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창의적인 교육 과정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유동적인 일정이 굉장히 유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열흘 동안 계속 이제 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 과정을 굉장히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와 의미 있는 관여는 중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상으로 그 공동체와 계속 관여를 할 수 있겠지만 대면으로 계속해서 관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유의미한 관여를 어떻게든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새로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윤리, 도덕면에 있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윤리적 그 과정에 대해서도 생각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록화와 디지털 활용에 있어서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온라인 그리고 이제 원격 학습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다 고민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다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새로운 교육을 계획을 세워야 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이 현상에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연행하시는 분들, 실제 이 유산 전승하시는 분들을 소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온라인으로 하고 이제 가상으로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 무형 유산이라는 그 종목 자체 이것이 어떻게 전승되는지 그 사례들을 우리가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아주 역동적으로 아직 살아 숨쉬는 이 무형유산을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교육에 잘 포함시킬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를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런 위기 상황에 있어서 사실 이제 지금은 코로나이지만 미래에는 또 다른 새로운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리적인 거리는 유지를 하되 사회적, 문화적 관계는 책임 있는 교육 과정을 통해서 보다 더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교육은 어떤 의미 있는 협동 교육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게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세 가지 분야에 있어서 저희는 새로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를 생각하는데 첫 번째 기술, 두 번째는 이 자원과 참여에 대해서 공정한 접근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이해 당사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접근이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에 대한 존중의 모든 것들이 기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존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위기가 발생할 때 지금 워낙 이제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무형유산 이제 보유자분들, 전승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이 약간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자신들의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존중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전승을 포기를 하시고 다른 분야로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막아야 되겠고 이런 다양한 역동 관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 노멀 상황에서는 이런 교육적 그리고 사회적인 면에 있어서 새로운 역동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새 교육법을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점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